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그 인플레이션 좀 완화에 대한 기대감,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좀 가라앉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올 들어 처음으로 4거래일을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연준의 대표적인 그 매파로 알려져 있는 그 크리스토퍼 월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우리 많이 아는, 이름 많이 불러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 대표적인 매파인데, 7월에 당연히 75bp 금리 올려야 되고, 9월에도 50bp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공포는 이거는 좀 너무 부풀려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완화되는 걸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그 자치성들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기 회복의 기대감, 중국이 뭔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가도 올랐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어제 이제 괜찮게 나온 게 미국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줘서 그 반도체 관련 쪽이 일제히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주가뿐만 아니라 유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 원자재 가격 이런 게 이제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 상당히 고무된 상태에서 어제 반등의 여세를 몰아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할 때 아예 0.78%가 이미 올라 있는 상태로 그렇게 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는 해 갔습니다. 역시 이 상승세의 주역은 외국인들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전혀 다르게, 여태까지와는 좀 다르게 출발부터 매수 우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했고, 거의 장이 끝날 무렵에 동시호가에서도 몇백억을 들어와서 사는 그런 이제 좀 비교적 강한 매수 우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오후 들면서 하여튼 외국인들 매수는 점점 강해졌고, 반면에 이제 그 금융 투자를 필두로 해서 연기금도 다소 그렇지만 주로 이제 금융 투자가 매도세를 지속 이어갔고, 장이 끝날 무렵에 매도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초반에는 좀 매수 조금 나오다가 바로 이제 매도로 변해서 장이 끝날 무렵까지 계속해서 개인들도 이제 매도 쪽에 계속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350.61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70포인트, 0.70%, 그러니까 0.7% 상승한 걸로 끝났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그 시가보다 종가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도지인데 색깔이 파란, 그런 게 이제 그려져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재미났던 게 뭐냐면, 개인들은 초반에 좀 매수를 했고, 또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중립 지역에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이제 끝날 무렵에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기관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매수를 늘려갔고, 외국인들도 끝날 무렵에 매수 쪽으로 전환했고, 개인들은 오히려 끝날 무렵에는 매도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0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2,400억 이상 사줬는데, 기관은 한 1,700억 팔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 끝날 때 그 기술적 그 모양은 별로다. 그리고 코스닥도 그냥
도지 형태인데 색깔은 뭐 빨간색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6.48포인트 어제보다 1.12% 상승하면서 시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어찌됐건 어제보다 상승한 상태로 주말 시장을 맞았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환율은 1,300원 40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환율도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거 어제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조금 보면 이제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시가총액 총액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네이버, 현대차 다 샀어요. LG화학, 기아, 셀트리온 다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 산 거, 파른 게 뭐냐면 SDI 184. 이거 아마 니켈 관련인데 SDI가 이제 유럽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니켈에 대한 그 우려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해로운 금속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들이 오늘 그 팔았는데 그 중에서도 산 거는 LG 에너지솔루션 352억을 샀는데 연기금이 189억을 그 중에서 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산 종목은 상위 랭킹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솔루션,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854억을 사고 SK하이닉스는 632억을 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23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이 259억을 팔았어요. 개인은 97억을 사고. 근데 이거 오늘 이제 셀트리온 소위 말하는 삼형제가 오늘 고전한 거는 그 고덱스라는, 이게 뭐 간장질환에 쓰는 약이라는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에서 퇴출된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제 그 셀트리온이 조금 하락하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에는 세 가지 테마가 있었어요. 이슈가. 하나는 원숭이 두창. 이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원숭이 두창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그 민간 그 검사를 확대시키겠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입니다. 아시지만 이제 그 8일 0시 기준으로 해서 19,323명. 그 일주 전보다 무려 2배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그거 요새 얘기 많이 되는 뭐 BA5인가요? BA5인가 뭐 그 이제 변이종이 때문에 그런데, 이 변이종은,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여기에 맞는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중대본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체제로 전환하는 것 같아요. 이놈은 이게 6차 유행 국면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보여서 전국에 있는 그 응급 병상들을 점검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이 또 움직였고, 또 하나는 재미난 건데 이게 탈모 치료 관련입니다. 이 탈모 시장이 의외로 시장이 크다고 그러죠. 근데 이건 뭐 치료약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바이오니아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상장사,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 이거를 저는 이제 뭐 탈모가 아직 없어서 별로 신경 못 썼는데 코스메르나라는 약이 있대요. 근데 이게 독일에서 안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엑셀렌트 5스타 이거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탈모 시장이, 그리고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탈모, 제가 아는 주위의 분도 탈모 많고, 뭐 유명 영화 배우들도 탈모 많고, 또 우리나라도 뭐 가발 쓴 사람 많잖아요. 장관 중에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 이 탈모 시장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뭐 탈모 관련된 바이오니아는 아예 상한가 쩍쩍 붙었고, 뭐 나머지 탈모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의학 바이오에서는 요 세 가지 이슈가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도.
이거는 뭐 이제 뭐 어제부터 이제 증권가에서는 얘기가 됐었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얼마나 길게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철도가 주목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미사일 부대가 주로 이제 철도 시설을 공격해서 이 철도 재건이 관련 사업으로 대두된다. 거기까지는 이제 동의하는데 그 유럽의 철도 그거가 우리까지 갈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불란서가 철도에서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 요새 이제 이렇게 뭐 되면 막 굉장히 빠르게 이슈가 순환하니까 이슈가 순환하면서 이런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아직 이렇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뭐 국토부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국내 기업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어요. 그럼 뭐 러시아의 그 압류된 재산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또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 요새 갑자기 러시아가 느긋해졌어요. 이제 니네 뭐 미국 그 지원받아서 무기 체계해서 와서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뭐 뻔하네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진군을 안 하죠. 진군을 안 하고 주로 이제 포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병사들이 죽고 뭐 이러니까 진군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한쪽에서 휴전 얘기하지만 러시아가 그거 하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따져보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철도도 새로운 우크라이나 재건의 이슈로 하나가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인데 이 현대차 그룹이 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이게 좀 이쪽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였고 환경부도 이제 이 사용한 배터리 이거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사료도 오늘 좀 올랐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뭐 영상 컨텐츠 관련도 조금 오르고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오늘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눈에 확 띄진 않지만 그렇게 다들 올랐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의 특징은 주말인데 올랐고 외국인이 어제보다 더 어제는 뭐 코스피에서 1446억 1500억 조금 못되게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2428 그 매수 규모가 커졌다. 그 연 이틀 계속됐다. 그리고 우리 지수는 2350선을 가고 있다. 요게 이제 뭐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장의 특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 사거래일주에 계속해서 상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어제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도 되게 재밌는 게 뭐든지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미국 고용지표 발표된 거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측치를 보면 이제 뭐 그 예측하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이제 다소 좀 약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용지표가 약하다. 고용이 잘 안 된다. 고용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인데 또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의 적절한 수준의 둔화는 이거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낮출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장이 그렇게 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6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만드는 얘기가 뭐예요? 잡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노동시장의 적절한 수준의 둔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못해. 그러니까 잡을 많이 못 가지면 돈을 많이 못 보니까 뭘 많이 못 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둔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저께 미국 시장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이제 5월에 미국의 그 무역 적자가 1.3% 감소했다. 이게 올 들어서 최소 수준이다. 이런 거.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국 이제 각 그 지방성에서 지방채를 이제 발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이제 중국의 그 경제 드라이브 기대감, 그럼 이제 중국이 살아나, 그래서 이제 유가니 뭐 원자재 이런 게 다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하나 더 한 게 삼성전자가 실적을 잠정치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뭐, 잘했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주들 상승에,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둔화되면서, 그러면서 원자재 값은 오르면서 유가도 오르면서 주가도 오르는 희한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쨌든간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이 오르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틀째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오늘 마감을 했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섹터들도 이제 활발한 움직이니까 외국인들이 뭐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지만 뭐 전체를 다 사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이 이슈 저 이슈에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이제 좋은 시장이죠.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기분 좋은 주말이었다, 시장이. 이거는 이제 분명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쯤 되면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이거 바닥 쳤다. 이제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하셔야 하면, 쟨 또 왜 저러냐. 뭐 이제, 그러십니다. 보통 이제 제가 보면, 이 일반 투자자들은 이틀만 오르면 못 참으세요. 이틀만 오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 남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싼 값에 그냥 빨리 가서 사야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예전에 면세점에서 이제 우리는 뭐 면세점 그 정도 아니지만 뭐 돈도 없지만 뭐 명품백이나 어떤 이제 하여튼 그 시그니처 모델 같은 게 이렇게 나왔다고 딱 되면 그게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공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도매상들이 그걸 사려고 저기 장충동에 호텔신라 면세점에 가보면 아침에 문 열면 막 뜁니다. 거기 막 자빠지기도 하고 먼저 가서 자기가 잡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치 이제 주식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이 사기 전에 빨리 내가 사야지. 이거 바닥 친 것 같은데 또 기다리다가 이거 떼놓치면 어떡하나.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사는 걸 잘 사야 되고 파는 걸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파는 걸.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파는 걸 잘 못 팔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는 거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보다 얼마 더 주고 사서, 얼마 더 받고 팔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근데, 이게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져. 지금 12개월째 떨어질 때는 잘 참으세요. 근데 이건 잘 참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참는 거예요. 왜? 손해폭이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참는 거지. 이건 의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못 참아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여기에 이제 갑자기 상대평가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얼마 벌었대, 누구는 얼마 벌었대.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내 나름대로 조금씩 이익을 쌓아가면 돼요. 내 방식대로.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갖다가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상대평가가 남보다 빨리 뛰어가서 빨리 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틀 동안 이제 주가가 플러스 되면 뭐 각종 유튜브 듣고 주말부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뭐 이제부터 사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겁니다. 1년 이상 빠진 이게 질질질 이렇게 흘러내린 이런 시장이 이게 하루 이틀 반짝한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뿅 하고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그런 거는 어떤 때 그런 게 있냐면 어떤 충격 있잖아요. 어떤 사고나 그 충격적인 악재가 시장을 땅 하고 때렸을 때는 그게 해소되면서 탁 하고 튀어올라요. 그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 선수로 말하면, 10회전을 뛰는데, 1회전에서부터, 한 8회전까지 계속해서 두들겨 맞다가 몇 번 다운되고 이러다가 둘러놓다 이러면 잘 못 일어나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1회전인데 한 번, 운이 나빠서 땅 하고 맞아서 빵 하고 떨어진 사람은 바로 일어나요. 그래갖고 역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주시장이 어떤 성격이냐. 지금은 이게 약간 골병든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어나서 막 내달리고 이럴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이렇게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가 푸시젠 풀 그러면서 오르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저점이 높아져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중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말에 올라서 끝나면 좋죠. 떨어진 거에 비해 보면 아직 오른 게 택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도 빠진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툭탁 하고 확 가고 이렇게 그게 본격적인 상승 궤도를 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가면서 속도가 늦어지면 그건 안 가는 장이에요. 안 가는 장이.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됐으니까 그래도 회복 같이 보이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쳤다. 그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바닥을 정확히 안다는 거는 참 어렵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우리의 바닥은 올라가는 무릎이에요. 우리는 진짜 바닥이 아니에요. 왜? 우린 그 진짜 바닥이 지나야지 하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꺾였고, 피크 쳤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도 필요하고, 그래도 경기 위축의 걱정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전해진 미국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도 한번 주말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금요일날 올라서 끝나서 좋네요. 금요일이라 제가 슬콘생에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제목이 긴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이거 제가 올려놨습니다. 연주에서. 근데 이거, 좀 차분해지시라고 제가, 이게 이틀 연속 이러면 여러분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흥분하면 실수하니까 좀 차분하게, 담담하게, 시장을 주말에 이렇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 차를 마시든지, 맥주 한잔 하시든지 하면서 시장을 좀 담담히 보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라. 그리고 제가 슬콘생이라고 그거는 구독, 좋아요를 부탁 안 드렸더니 정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반백부터의 시니어들 대비해서 어떤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에 지역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자식한테 얹혀 있다가 지역보험 가입자로 된 분, 아니면 계속해서 지역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분들도 그 과표가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바뀌어서 7월, 8월 신청하면 9월분부터 깎입니다. 덜 냅니다. 지역건강보험을.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덜 내나. 그런 영상도 제가 만들어 올린 거, 이 영상 말미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어쨌든 간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도 이틀 연속해서 7월 5일 날 올리고 6일 날 좀 뺐다가 7일 날 8일 날 이렇게 올린 거니까 우리도 괜찮았죠. 이번 주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